음. 예. 예. 2023년 2월 3일 이 한국문명학술은 254번째 강의로서 서예 대평은 이 남방문화권에서 문명을 찾아 떠나다 중국의 그 양쯔강 그 근처에 있는 과거에 우리 서예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강역에서 바닷물과 해수면이 이제 차오르면서 이 양쯔강, 중국의 양쯔강 변에 가서 이 자연 농법에서 이 농사를 이제 지었던 흔적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예 대평원의 이 랑주 고성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황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랑주 고성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랑주 고성을 이 양쯔강 그 하변에 있는 것인데, 하구에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서예 대평원에서 문명을 찾아 떠나다 랑주 고성 양쯔강 그 하구에 쪽에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랑주 문화의 권력과 신앙 중심지로서 랑주 고성 유적은 양쯔강 하류에서 벼농사를 경제 기반으로 한 후기 신석기 시대의 사회적 분화와 통일된 신념 체계를 갖춘 초기 지역 국가에 대한 설명하는 데 탁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후기 신석기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의 중국과 해당 지역에 발달한 문화 정체성의 개념, 사회적 정치적 조직, 사회 문화의 발달에 대한 특별한 증거로서 우리 한국사 보건사업과 태고사의 재발견에 있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중국 땅 양쯔강 하구에 있었던 랑주 고성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랑주 고성 유적에는 소규모 신석기 사회에서 계급, 의식, 공예 기술을 갖추고 통합된 대규모 정치 체계로 전환하는 모습이 드러나다 이거죠. 여기에 흙으로 빚은 기념물과 도시 및 경관 계획과 사회적 계급에 따라 구분되어 매장된 묘지, 도시 공간에 표현된 사회 문화, 전략, 권력의 유형화 등에 대한 탁월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5천년 전 중국의 선사시대 농업 문명이 남긴 위대한 업적이며 초기 도시 문명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는 것이에요. 예, 이들이 바로 우리 서예 대평원에서 수십만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들어갔다고 제가 앞 시간에서 그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랑주 고성 유적에서 타고난 보편적 가치는 그는 무엇인가? 랑주 고성 유적은 환태호 지구라, 거기가 있는 데가 환태호 지구입니다. 타이후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발달한 초기 국가 권력과 신앙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 유적은 중국 남동부 연안 양쯔강 유역의 텐무산의 동쪽 기슭에 여러 강줄기가 교차하는 평원에 있는데, 이 랑주 고성 유산은 야오산이지 야오산 유적과 구코우 가오바 계곡 입구의 높은 댐, 핑면티바, 센치엔 창티, 평원의 낮은 댐과 산 앞의 제방, 그리고 창지 도성지역 등
4개의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랑주 고성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벼농사를 지었던 도작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후기 신석기 시대의 사회적 분화와 통일된 신념 체계를 갖춘 초기 지역국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기원전 약 3300년에서 2300년경에 건설된 성터를 비롯한 일련의 유적들 재단을 포함한 복잡한 기능과 사회적 계급에 따라 구분된 공동묘지, 도시 외곽에 조성된 대규모 수자원 보존 공사 유적, 그리고 신앙체계를 상징하는 일련의 옥 공예품, 유물 등을 비롯해서 이 유산은 양쯔강 유역이 중국 문명의 기원에 기여한 타고난 공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울러 수도의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과 패턴이 있는 랑주 문화권 주거지는 테라스를 갖춘 도시 외곽의 주거 특징과 함께 이 유산의 가치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랑주 고성유적을 구성하는 4개의 유적은 양쯔강 유역의 선사시대 초기 국가 및 도시 문명에 대한 타고난 정보로서 그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가능한 모든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유산에는 고고학 유적과 성터를 포함한 인간이 조성한 4개의 주요한 유산과 외곽의 수리 공사 유적, 여기 외곽의 수리 공사 유적이 있고요. 사회 계급에 따른 공동묘지, 재단을 포함해서 옥 공예품을 비롯한 발굴, 유물, 그리고 유산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연지형 등의 모든 유형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청구역에는 산이나 외곽에 있는 고분, 수역, 습지 등과 같은 유산의 가치와 관련된 역사적 환경 요소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 주변 곳곳에 동시대에 형성된 고고학적 유적이 흩어져 있으며 더불어 유적과 이들 유적의 공간 배치와 패턴의 가치가 지닌 본질적 연관성 또한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산을 위협하는 도시개발과 건설로 인한 영향,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학적 유적으로 보존된 성터를 포함한 4개의 유적, 외곽의 수리 공사 유적과 사회 계급별 구분 조성된 공동묘지 등의 기원전 약 3300년에서 2300년경의 진정한 역사적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유산에는 도시 건설 부지의 선택, 공간 및 환경의 구성, 위치 및 배치, 유적의 외곽, 자재 및 기술, 부지의 역사성 기능, 그리고 유산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 유적 및 유물과의 내적 관계, 각 유적의 역사적 자연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4개의 유적에는 출토된 옥 공예품을 비롯한 발굴품은 모양과 범주, 장식 패턴, 기능, 재료, 복잡한 가공 기술과 정교한 공예 솜씨 등 모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고학 유적과 함께 이 모든 유물에는 신석기 시대 양쯔강 하류에 등장한 도장 문명의 발달에 대해 진정성 있고 믿을만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초기 도시 문명인 랑주 고성 유적의 전모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보존 및 관리 체계. 랑주 고성 유적을 구성하는 4개 유적 가운데 야오산이지, 야오산 유적과 산업의 제방, 그리고 도성 지역 등 3개 유적은 중국 정부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된 랑주 고성 유적의 보호 범위 내에서도 핵심 보호구역 내에 있다 이거죠. 자, 계곡 입구의 높은 댐과 평원의 낮은 댐은 2017년에 저장성의 성급 보호지역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국가급 중점 보호 단위로 등록 신청 및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춘천에 있는 중도에 있는 선사 유적지도 우리가 발굴해서 그 부분을 보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유산은 성이 소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시행규칙, 저장성 문물에 관한 행정규칙 등이 관련된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국고와 성급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처럼 랑주 고성유적을 구성하는 4개 유적은 동일한 완충구역 내에 있으며 공통관리기관인 황저우 랑주고성지구관리위원회에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 유적을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국사 보건사학과 태고사의 재발견을 그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의 동이족의 강력이었던 서해 대평원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서 어떤 사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7, 8천 년 전에 바닷물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 중에 중국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양쯔강에 있는 지금의 랑주 고성 유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황하강, 그 다음에 우리가 여화, 그 다음에 압록강, 한강, 임진강, 낙동강, 영산강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남방문화권에 있어서 우리가 서해 대평원에서 우리가 태고사에서 상고사로 넘어오면서 고대사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